2026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11강 봅시다. 11강. 요거의 내용은 뭡니까? 이거 뭐 그냥 신용카드로 만약에 소비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얼마 쓰고 뭐 얼마 주고 샀다 그런 게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가 쉽잖아요. 근데 현금을 쓰게 되면 뭐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뭘 샀는지 뭐 그건 이제 뭐 추적해가지고 세금 때리기가 힘들지. 그러면 물건을 사고 파는데 예? 하는데 현금을 써가지고 하는데 그거다 세금을 거두나요? 거두죠. 세금을 걷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뭘 샀을 때 이제 그 소비했을 때도 소비세를 내고 그다음 또 물건을 팔 때도 또 세금을 냅니다.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행위, 판매를 하거나 또 구매를 했을 때 반드시 세금을 낸다. 일부 세금을 내는데 이제 그걸 이제 추적하기가 쉽지 않죠. 현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금의 흐름을 판단하고 이제 세금을 거둔다. 돈의 흐름을 판단하고 세금을 거둔다. 뭐 그 얘기인데 한번 봅시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재원화 용역을 이제 제공받았을 때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이제 지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이제 지불하죠. 물건 살 때. 그러니까 재원화 용역. 그러니까 재원은 물건이고 용역은 뭐 어떤 뭐 노동력 같은 것도 될 수도 있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거. 그때 이제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로 지불한다. 신용카드는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이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뭐 다음 달 며칠 날 내가 이제 돈을 줄게. 이게 이제 그 신용카드거든요. 기록에다 남기고 매달 며칠 날 뭐 그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이제 그 신용카드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신용을 담보한 거지. 예. 이 사람이 돈을 잘 갚는다. 이 사람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돈을 갚을 이력이 없더라. 이렇게 되면 신용 불량자. 그죠? 그런 사람은 이제 신용카드를 못 쓰는 거고,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매달 며칠 날 돈을 잘 내더라. 저는 돈을 잘 갚더라. 이렇게 이제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체크카드는 뭐냐?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예금을 해두고 전산을 통해 그 돈을 찾아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체크카드로 하게 되면 내 은행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거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는 이자나 명의자가 명시되어 있고, 그치? 누가 썼는지 다 나오지. 카드 명의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카드 명의 내가 내 카드를 내가 쓰는 거지 뭐. 내 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되지, 그죠? 물론 뭐 사오라고 뭐 심부름 시킬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것도 뭐 내가 쓰는 거니까 어쨌든, 그죠?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이제 별도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가 누구에게 이제 지불하는지 이제 거래가 다 명확하게 다 드러나는 거지. 명확하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인 어떤 세원을 양성화하는 것이 용이하기 쉽지, 그죠? 세금을 거두기가 쉽다. 이 문단. 국세청이 1999년부터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모아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이제 활용해왔다. 1999년. 그럼 IMF쯤 해가지고 이제 신용카드를 이제 쫙 뿌렸죠, 저 사람들한테. 그러나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현금의 경우, 현금 거래의 경우 기존의 제도만으로는 세금을 세원을 양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현금 거래를 할 경우에 이제 이거 세금을 어떻게 거두냐고. 그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뭐 현금으로 하게 되면 물건을 조금 싸게 해주는 거. 이거 세금을 안 내니까. 그죠?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건을 팔았는데 아니면 뭐 서비스를 받았는데 뭐 머리를 깎았다. 그죠? 그럴 때 현금 주면 좀 할인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럼 뭐 그냥 뭐 현금을 줬기 때문에 그 세금을 안 내는 걸로 할 수 있죠. 그죠? 기록에는 머리를 안 깎은 걸로, 만약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세금 신고 뭐 어떤 뭐 판매 수입한 거를 또 뭐 이발한 사람이 머리를 해준 사람이 그냥 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국세청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수입으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주머니엔 내 주머니에는 그 미용실 주머니에는 10,000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뭐 거래세를 안 내게 되니까 조금 더 이제 할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받으면 좀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죠? 뭐 그래서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 이제 이게 어떻게 하냐? 세금이 못 거둔다. 그죠? 나라에서는 조금 골치가 아프죠. 그죠? 세금을 양성화하기에 이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제 2005년부터 현금 영수증 제도를 이제 도입했다. 현금 영수증 제도. 가령 뭐 음식점과 같은 어떤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이제 현금으로 이제 구매하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은 현금 영수증 발급 장치가 있어요. 그죠? 이걸 통해서 현금 영수증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의 이제 발행 승인을 요청한다. 요청하면 현금 영수증 이제 사업자 누구 어떤 회사가 맡았겠지. 그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식당이죠. 식당으로부터 현금 영수증 거래 내역을 수집하는 사업자를 현금 영수증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 식당이죠. 식당으로부터 이제 그 현금 거래 내역을 수집하는 사업자, 그 사람들이 현금 영수증 사업자인 거예요. 이거 관에서 하는 게 아니야. 그죠?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떤 사업자를 지정해 주는 거지. 그럼 그 사업자들이 이렇게 현금 영수증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금 영수증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이 이제 요청된 즉시 승인 번호를 이제 부여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을 딱 승인해 준다. 근데 기록에 남기고 그리고 현금 거래 내역을 이제 수집해 두었다가 다음 날에 국세청으로 이제 보내는 거지. 이렇게 이제 거래를 했다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을 매기겠지. 거기에다가 그죠? 그 거래에다가 내가 뭐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현금을 지불했다. 그러면 그 현금에다가 그 거래에다가 세금을 때립니다. 그죠? 국세청에서 결국 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여러 현금 영수증 가맹점들,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가맹점들이 뭐 식당, 뭐 이발소, 미용실 뭐 이런 거겠지. 거기에 이제 현금 거래 내역을 이제 수집해서 국세청으로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는 거지. 그죠? 국세청은 이제 그 정보를 다 받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국세청은 이렇게 전송된 자료를 기초로 각 가맹점의 이제 매입 매출, 이제 사용 내역들 등의, 그죠? 사용 내역 등의 어떤 자료를 구축한다. 자료가 다 쌓이는 거, 정보가 다 쌓이는 거지. 그죠? 이래갖고 이제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이런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절차는 현금 거래에 대한 어떤 세원을 포착하기 위한 방편이다. 결국은 이제 뭡니까? 세금 때리려고 하는 거, 세금 때리려고. 그죠? 현금 거래하는 거, 거래에 대한 거. 내가 뭘 사 먹어도 세금을 내야 되고, 뭘 팔아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뭐 많이 내는 거 아니고 일부를 내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포착하기 위한 방법. 거기다 세금 때리려고 하는 거지. 그 나라에서는. 그죠? 이거 뭐 카드로 하거나, 뭐 신용카드로 하거나 아니면 체크카드로 하게 되면 다 잡히잖아. 그죠? 거래가. 그 현금으로 하게 되면 이제 모르니까. 하여튼 국세청에서는 뭐 전송된 현금 거래, 현금 영수증 거래 내역을 이후 어떤 가맹점이 신고하는 어떤 세금 자료. 그러니까 가맹점 이 사람들이 현금을 받아 처먹고 현금으로 다 받아놓고 난 돈을 안 벌어, 얼마나 못 벌었어요. 이런 식으로 신고해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그걸 잡아내려고. 그죠? 그 이제 가맹점이 이제 신고하는 세금 자료와 이제 비교를 하겠지. 그래가지고 누락된 매출. 야, 니들 돈 뭐 이 정도 벌었는데 왜 매출을 줄여가지고 보고하냐, 신고하냐?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러지. 이런 게 이제 검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세금을 매긴답니다. 이거 이제 매출하고 이제 맞춰보는 거지, 그죠? 특히 부동산이나 병원과 같은 의무 발행 업종, 이거 무조건 해줘야 돼, 이 사람들은. 거래 상대방의 또 요구 관계없이, 거래 상대방의 요구가 뭡니까? 이거 손님이죠, 손님이 어떤 요구하는 거 관계없이 이제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돼. 무조건 발급해야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미발급 금액, 이것도 숨긴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야, 세네요. 그죠? 그 1억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미발급했으면 50%니까 뭐야? 5천만 원 내야 되는 건가? 과태료로? 야. 하여튼 소득세법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가산 세금 때리고 20%. 그죠? 이거 뭐 50% 과태료 때리거나 아니면 뭐 그냥 20% 이제 가산세 때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현금 영수증을 이제 발급받으면 구매자에게 또 이득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구매자한테도 이제 유인 요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일부러 현금 영수증 달라고 하는 거지. 그거 챙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연말 정산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소비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거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환급을 받아요. 그죠? 그거 이용하는 거지. 구매자에게도 이득이 있다. 어떤 이득이 되느냐?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어떤 구매자, 내가 이제 발급받은 거지, 그죠? 그러면은 근로소득자 또는 어떤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근로소득자나 뭐 내 와이프라든지, 뭐 내 애라든지, 그죠? 그 부양가족, 내 나의 어머니나 아버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인 경우에 연말 정산 시 어떤 일정 한도까지
이건 뭐 무한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한도까지는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이 많을수록 소득 공제 금액 조금 돈을 돌려줘요. 소비한 거에 대해서 이 늘어나서 세금을 더 많은 경우에 경감, 그죠? 조금 이제 이거 세금 내는 대신 이제 소비를 했으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건 거지. 세금 소득 공제를 왜 해주냐면 이거 소비를 뭐 굳이 뭐 이렇게 돈을 쓰면 좋잖아요. 경제가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소비를 했다. 그러면은 그 소비한 만큼 좀 까주는 겁니다. 세금을, 그죠? 그겁니다. 하여튼 그래갖고 개인적으로도 뭐 손님 입장, 어떤 구매자 입장에서도 그냥 뭐 좀 이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현금 영수증은 단순히 어떤 현금을 지불하는 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야? 현금을 지불한 사람에게만 발급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 누구한테 발급한다는 얘기야? 봅시다. 관련 법령에서는 현금 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뭐 똑같은 얘기 아닌가? 현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이 단순히 현금을 지불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누구한테?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재화를 제공받은 사람이라는 게 뭐 물건을 산 사람이잖아요. 뭐 또 계속 추가적인 내용이 있네요. 봅시다. 즉 실제로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실제로 받은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현금 지불한 사람에게만 발급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비를 한 사람,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게 제3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썼어? 계속 봅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뭘 사 먹었어. 같이 가서 이제 가족 식사를 외식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 계산은 뭐 부모님 했는데, 야 이거 뭐 너 직장인이니까 네가 소비한 걸로 해라. 그죠? 네가 돈 낸 걸로 해라. 현금 낸 걸로 해라. 그러면은 내가 직장이 있으니까, 그죠? 근로자니까, 그죠? 근로자한테만 해당하는 거죠. 소득 근로자, 근로소득자니까. 내가 소비한 걸로 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말을 하는 거네. 그죠? 그 예를 들어 이제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그러니까 우리 가족 외식을 했는데 돈은 엄마가 됐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그 근로자니까 너 뭐 네가 소비한 걸로 해가지고 네가 소득공제를 받아라. 그죠? 다른 사람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그죠? 이게 돈을 실제로 이제 받은 물론 같이 먹었는데, 온 식구들이 같이 먹었는데, 이게 이제 설명이 좀 이상하지, 안 좋지, 그죠? 그러니까 뒤에 계속 있습니다, 그죠? 법령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밥을 먹은 당사자가 밥을 먹고 다른 사람 명의로, 그런데 같이 가서 먹었다고는 예를 하지 말고, 엄마가 이제 가서 이제 엄마랑 뭐 아버지가 가서 이제 외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외식을 하고 난 뒤에 현금을 냈는데, 그때 이제 현금을 내면서 내 명의로 나한테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소비한 걸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득 근로자면 내가 이제 소비한 게 되니까 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밥을 먹은 사람은 우리 부모님인데, 내 명의, 내 아들, 아들 명의로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 이거 불법이다. 왜냐하면 법령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밥을 먹은 당사자가 현금 영수증을 받도록 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은 사람, 소비를 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 재화, 그러니까 뭐 어떤 음식 같은 거를 제공받은 사람이 에게 이제 발급하는 건데, 재화나 용역을 소비한 사람은 부모님인데, 현금 영수증은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그죠? 불법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는 현금 거래의 경우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이렇게 되면 이제 엄마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나간 건데 내가 소비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 출처가 이상한 거지. 꼬이는 거지. 그죠? 이렇기 때문에 세원을 파악할 수 어렵기 때문에, 그죠? 세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 그죠? 그냥 집에 있었는데, 집에서 게임하고 있었는데, 그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치?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 위법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거 많이 하죠.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즉, 현금 거래나 카드 거래 모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상과 대금을 지불하는 주체가 일치해야 된다. 다시 봅시다. 현금 거래나 카드 거래 모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그러니까 소비하는 실제로 밥을 먹은 사람, 대상과 대금을 지불하는 돈을 내는 사람, 주체가 일치해야 된다. 법으로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막을 거야? 그죠?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어디 가서 소비를 하고 현금 영수증을 이제 내 이름으로 해주면 내가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득이지. 근데 그게 이제 무한정을 해주는 거 아니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건 약간 위법이긴 한데 또 무한히 엄청나게 받는 게 아니고 약간 먹는 거라기 때문에 그냥 알면서도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이렇다. 그죠? 이건 조금 별로 어렵지가 않네요. 이 정도. 네, 이 정도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시다.